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 어떤 전생을 가지고 어떤 염원으로 이 생에 마주하게 됐는지도 알아보고요.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준비해 봤고요. 5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 어떤 인연인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할 건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과 그분이 이 생에 만나게 된 이유는, 전생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5 오브 컵스와 5 오브 컵스가 동시에 떴죠? 이런 걸 보면은, 지키지 못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키지 못했던 관계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잃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이시라면, 그리고 상대방이 여성분이시라면, 여성분을 전생에 잃었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여성분이시라면, 전생에 내가 이 사람 곁을 좀 빠르게 떠나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게 세븐 오브 컵스 같은 걸로 보면은 하늘의 별이 된 느낌도 들고 이래서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등진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남성분께서 너무 아쉬웠고 슬펐고 괴로워서 그때 지키지 못했던 그 염원으로 이 생에 뭔가 만나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염원해왔고 다시 만나고자 고대했던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빨리 보내야만 했던 그때 상황, 그때의 분노 이런 게 아직 이분의 영혼 속에는 내리박혀 있는지 이분에게 용서하고 배우세요 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상처를 놓아주려면 용서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떴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무고하게 세상을 빨리 떠났을 수도 있겠다. 그거를 보고 그 상대방 남자분께서는 굉장히 부조리함을 느꼈고 괴로움을 느꼈고 어떤 대상에 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봐서 이분이 이제 보면은 이 생에 이렇게 만났을 때 남성분께서 이 여성분을 굉장히 쫓아다닐 그런 흐름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 이제 딱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 이 남성분께서 여성분과 그때 못다 했던 그런 인연, 그때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그 상황들을 에서 벗어나서 이 생에는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또 이렇게 만난 이유가 여러분들 여자분들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렇게 여왕님 엠프레스 카드가 뜬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분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여서
앞으로 행동을 보니까 결혼까지 가자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여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생겨있는 카드와 결혼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이게 뭔가 고백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카드가 거꾸로 뜬 걸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갑자기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남성분께서 여자분의 정말 너무 끌리거든요. 미친 듯이 끌리고 여성분들도 어쩌면은 이분에게 많은 끌림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휩쓸리다 보니까 아이를 먼저 선 연애 후 임신이 아니고 선 임신 후 연애일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썸밋이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시면 프로포즈를 받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게 이 관계에서 남자분께서는 여자분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때 지키지 못했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마다 그때 지키지 못했던 그런 울분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기 옆에 계속 오랫동안 두려면은 아무래도 임신이라는 카드를 쓰게 된다면 오래 옆에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남자분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요. 이 관계에서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상대방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연락이 자주 안 되거나 자주 얼굴을 못 보는 사이일지라도 그냥 항상 내 옆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환영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못 만나고 안 보는 시간에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설레야 하고 미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제대로 피드백을 안 주면 너무 외롭고 괴롭고 이러잖아요. 약간 이분은 자신의 여가 시간, 그냥 일하는 시간, 자기만의 개인적인 시간 동안 내내 여자분들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만. 그래서 1번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상대방 남자분께서는 항상 오매불망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치 서문탁 씨였나? 네, 그분의 사슬이라는 음악이 떠오르는데요. 너도 영원하진 않아. 영원히 널 내 머릿속에 가둬둘 테니였나? 너도 자유롭진 않아. 왜냐면 영원히 널 내 머릿속에 가두어 둘 테니. 이 가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을 항상 자기 머릿속에 가둬놓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항상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환영을 보고 혼자 길을 걷던 혼자 밥을 먹던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을 염원에서 만났고 그때 너무 지키지 못했던 관계, 너무 빨리 헤어졌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 세븐 오브 컵스가 전형적인 하늘 위에 있어서 손에 안 닿는 그런 거거든요. 그림의 떡이란 카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성분께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세상을 등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께서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한이 되어서 세상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신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극으로 치달을 때까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고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며 사회에 부조리가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이분은 좀 원망을 했고 한이 맺혀서 이 생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어쨌든 보면은 1번 분들이 이걸 보신 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상대방 남자분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이시라면 이제 그 상대방 여자분을 진짜 염원했기 때문에 너무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나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가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남성분들이시라면 진짜 한눈에 착 감기셨을 거예요. 한눈에 광채가 났을 거예요. 이 여성분을 봄으로써 대체 불가한 여성이다. 나는 이 여자분을 꼭 쟁취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이렇게 흥신소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약간 스토킹으로 변질될 만큼 진짜 이분에 대한 집착과 그런 야망, 그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셨을 것 같아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남성분들이시라면 내가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 생에는 이 생뿐 아니라 우리는 여러 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못다 했던 그런 염원과 한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지금 생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남성분들이시라면 너무 죄책감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염원했던 사이였다는 거.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시든 두 분이 앞으로의 이렇게 흐름과 그 상대방이 행동할 것들은 서로 이렇게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같은 거 보면은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다만 조금 걸리는 거는 이게 킹 오브 완즈에 여기 아이들이 너무 막 뛰어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게. 아이가 너무 들어서가지고 급작스럽게 결혼이란 거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합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이시라면 조심하세요. 상대방 남자분께서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평생 옆에 두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치 않은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좀 내가 해야 하는 목표나 그런 것들에서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남성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이제 남성분이 여성분을 굉장히 염원해서 그리고 항상 그리워했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들을 놓치게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나보내게 되어서 근데 그 놓치게 되고 떠나보낸 이유가 굉장히 무고하게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병고로 떠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고 뭐 전쟁 시대라던가 이러면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카르마나 업이 없더라도 그런 시기에는 공업이 발동해서 개인이 그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의 카르마나 업도 아닌데 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한이 되어서 남자분께서 이 생에는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 함께 하자. 이 생에는 내가 지킬 수 없었고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그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 생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아련한 느낌이 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이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안 했던, 머리가 산발이던, 옷을 완전 이상하게 입었던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이쁘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위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엮어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뒤에서 SNS나 뭐 여러 가지 루트, 그런 거, 카톡, 이런 거 보면서 사이버 스토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두 분이 만나게 된 공간이, 누군가 연계해줘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연계해줬을 수도 있고, 요즘 알고리즘을 연계해주기도 하잖아요. 앱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좀 뒤에서 그 존재가 여러분들 엮어줬기 때문에, 그때 느낌이, 굉장히 여성분을, 사랑하게 됐다. 한눈에 반하게 됐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만약 남성분들이시라면은, 이 여성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비장의 카드를 쓰거나, 결혼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오버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업이라는 게, 카르마라는 게 두 분이 그래도 좋은 관계였을 때, 선 인연이었을 때 틀어진 걸로 보여서, 이 생에선 여성분들이 남성분을 뭐 내치거나 싫어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으니까 너무 조바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함께 하고자, 서로 어떻게 보면 함께 하려고 만난 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행동들도 보면은 서로 이제 결혼을 원하는 느낌도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더 깊숙이 빠지지 않을까. 네, 처음에는 남성분이 더 뭔가 이렇게 한눈에 반해서 저돌적으로 다가왔다면, 나중에는 여성분도 남성분에게 푹 빠져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커플은, 흐름에만 몸을 맡기신다면, 이렇게 진지한 관계가 되어서 가정까지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목채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이 사람은 어떤 인연이냐면, 어쩌면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독신주의자야.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나는 결혼 포기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인연이다. 우리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많은 그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인연들이 생기는데요. 그 인연들과 업을 풀려면은 이 생에는 진짜 많은 그런 나의 신랑, 신부, 후보님들이 많아요. 그게 악연일 수도 있고 선인연일 수도 있는데, 이 관계는 뭔가 선인연이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는 뭔가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고, 내가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 도와주려는 영혼끼리 만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 카드상으로 봤을 때,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평생 종속돼서 살기에는, 좀 너무 인생이 아깝다.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두 분이 딱 만남으로써,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사랑에 빠졌고, 이렇게 확고한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다 좋은데, 퀸 오브 완즈, 또 엠프레스 카드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할 행동들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파이브 오브 소드가 이렇게 뜬 거를 봐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독신주의자일 것 같다 그랬잖아요. 독신주의자이신 분이 역시 나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러면서 조금 떠날 가능성은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더라도 이게 사회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결혼을 그냥 거부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시고 평생 사시는 분들도 인연은 많이 준비돼 있었을 텐데 본인 영혼이 좀 이번 생은 결혼 안 하고 쉬려고 일부러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너무 뭐 전생이나 뭐 그 전전생에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너무 부당함을 가졌고 괴로운 기억이 많았더라면 좀 필연적으로 이 생에는 평생 결혼을 안 하면서 거부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든 상대방이든 독신주의자의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었다면 그 한 분이 결혼까지는 역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도망칠 수 있는 흐름은 보여요. 일단 두 분이 이 생에 왜 만났냐,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보니까 되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대요. 해주고 싶은 게 많았고, 챙겨주고 싶었고, 항상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기 이제 하인이나 노예, 막 이런 사람들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편하게 해주고 싶었고, 온갖 좋은 거는 다 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이분의 생각대로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분 자체가 굉장히 해야 하는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뭐 뺏길 일도 많았고, 이렇게 봐서는 뭔가 노동 착취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부당하게 일이 너무 많아서 일평생을, 이렇게 뭔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결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그거를 못해서 한이 되어서, 이 생에는 이제 남은 이 생에 이제 다시 태어나서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었던 거, 이뻐해주고 싶었던 그때 그 염원 때문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에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뻐할 거고, 챙겨줄 거고, 걱정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어디가 아픈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뭘 먹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뭐 정신 상태는 어떤지 등등, 여러분들 비서 마냥, 약간 집사 마냥 여러분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흐름 자체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만났나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도 보면은 뭔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이 관계는 이렇게 뭐 생각보다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안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의 회의적인 시각이 다 무너질 만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많았고 주위에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그 마음이 녹록듯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독신주의자였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만남으로써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면 내가 내 평생 나를 맡기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인생에 만나게 된 이유는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뭐 10년을 만났던 15년을 만났던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첫 만남부터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분들과 상대방이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시라면 상대방 남자분께서 전생 카드를 봤을 때 본인이 너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못했고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었고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한이 되었다. 근데 이 생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생에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힘든 와중에도 괴로운 그런 시기에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분 상대방 남자분께 많은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생에 그 고마움을 좀 물질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카드가 뜬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와 다른 성별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 결혼을 포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랑 반대되는 성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언어를 타협하고 좁히기보다는 비난하고 헐뜯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요즘 분위기도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그런 게 있었더라면 그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질 만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결혼할 나이가 아니다 이러시다면 함께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전형적인 유부남, 유부녀 카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결혼한 것 같죠. 우리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꽃을 들고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결혼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마움을 주고받을 줄 아는 그런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서로 굉장히 챙겨줄 것 같고 생각보다 빨리 안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강력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나 저 사람이랑 뭔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야 라고 들 정도로 두 분은 끌렸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 그 주제에 이렇게 올린 거를 찾아와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생에 이분을 만난 이유는 서로 일평생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이렇게 만난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추진하시면 결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흐름이 근데 Five of Swords가 떠서 조금 이게 불길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디테일한 의미인지 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하. 약간 결혼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뭐 금전이 풍요롭지 않을 수 있고, 한 분의 직업이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고, 또 아이 생각이 없더라면 상대방은 아이를 원할 수도 있고, 둘 다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내가 원치 않은데 현실과 이렇게 타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결혼이 순탄치는 않겠다. 결혼 인연이긴 하지만 그 가치관과 현실적 문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결혼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얻는 인연보다는 이렇게 좀 어렵게 결혼하고 어렵게 얻어야 결혼 후에도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이 더 끈끈하게 잘 살려고 또 이런 시련이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다 완벽한 상태에서 서로 결혼해버리면은 나중에 잘 되거나 내가 더 잘 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을 버리고 나와 그레이드가 맞는 사람을 또 찾아 떠날 수가 있는데, 같이 힘들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보면은 잘 되려고 더 앞으로 100년 회로 하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금전이나 이제 아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치관만 잘 조율이 된다면은 금전은 풍요로워질 흐름은 보이고요. 아이도 이제 낳으려고 이제 서로 마음만 먹은다면 괜찮은 아이도 낳을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불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에 대한 불안을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결혼 후에 굉장히 두 분이 잘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리딩을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면서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금쪽 같은 사람이다. 정말 복덕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헤쳐나가시다 보면은 분명 잘 살 수 있는 흐름은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을 만난 이유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한 세계가 무너졌을 때 이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전이라던가 아니면 지난 관계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끝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분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다친 마음 그리고 엉망진창인 이 상황을
이분과 함께 하면서 좀 같이 견뎌내려고 이렇게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지난 관계, 지난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 아무튼 인생의 좀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관계인 거죠. 혹시 상대방이 인생이 완전 파탄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인의 입장으로서 그분을 이끌어주고 끄집어내주는 그런 빛 같은 존재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는 시기가 완전 금전도 바닥, 건강도 바닥, 그리고 뭐 지난 관계에서도 상처가 너무 많았다 이러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귀인으로 다가와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어둠에서 끄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생 인연으로 봤을 때 두 분은 뭔가 되게 성격이 둘 다 칼을 들고 있죠. 남녀가 극단적이고 더 문카드가 이렇게 뜬 걸 봐서 두 분 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성격이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하다가 이렇게 칼부림이 나듯이 좀 관계를 칼같이 끊어가지고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여요. 현생에서는 그래도 이끌어주는 어둠에서 이렇게 빛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로서 도움이 되려고 만난 것 같은데, 전생 카드 자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음습하고 암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이래요. 저는 왜 이게 보면은 기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통 이거는 검을 이렇게 쓰시는 기사님 같은 느낌이 들고, 이분도 왕이시지만 굳이 이렇게 칼을 들고 계시잖아요. 보통 왕이라는 지위가 있으면 내가 굳이 칼을 쓰지 않더라도 병사를 이렇게 군단을 만들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선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칼을 쓰는 직업, 하루하루를 이렇게 뭔가 전쟁터에서 내몰린 그런 병사같이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겨우 넘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둘 다 이렇게 병사였다는 거죠. 여자였어도 병사였을 거고, 남자였어도 병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술을 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보면은 역사적으로 문인 시대가 있고 무인 시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좀 무인 시대에 이렇게 뭔가 문인들 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을 쓰고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에는 무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각광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두 분이 엮여 있었고, 어쩌면 그렇게 서로 허망하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리워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많아요. 카드에서 유추하는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이 좀 칼을 쓰시는 분들, 멋있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낮은 계층에서 쓰시는 게 같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좀 엘리트 코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어쨌든 그때 좀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자고 기약했던 관계로 보여가지고, 이 생에서 내가 뭔가 힘이 이렇게 들고 삶이 힘들어졌을 때 이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귀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분이 필연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전도 힘들었고 인생이 다 파탄나고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명예로운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뭔가 유명해지기 전에 모함도 받고 욕도 먹고 또 건강해지려고 건강도 한번 잃어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더 좋은 거를 얻게 되면은 오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내가 가졌던 거를 한번 잃게 되면 명예도 잃거나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걸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그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나를 케어해주고 제때제때 병원을 가기 때문에 보통 건강 체질인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통 이렇게 유명인이 되거나 인기인이 되기 전에 시련을 한번 크게 꼭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그릇을 이렇게 확장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릇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복을 집어넣을 것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인생이 파탄이 났다 싶은 분들,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인생의 빚을 맛봤고 인생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이러신 분들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명예로운 일이 생겨날 것 같아서 일과 그 인기 관리를 같이 병행하느냐고 굉장히 힘들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치만 두 분은 계속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할 걸로 보이고, 썸이더라도 좀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서로 이렇게 다가갈 걸로는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다 이러시다면 절대 뭐 서로 연락을 끊거나 한 분이 이렇게 배신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도와준 사람에게 등 돌리거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닫고 이렇게 뭔가 그냥 내 인생 살련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도움을 받은 분도 고마움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항상 계속 베풀 거고 고마운 마음으로 챙겨줄 거예요, 서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인생이 파탄이 났다 싶으면 다시 일어서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고, 이분으로 인해 뭔가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인생 꼬꾸라졌을 때 도와줬다 이러시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져가지고 명예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은인으로 생각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금전이든 뭐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충족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리딩 주제는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잖아요. 서로 깊이 굉장히 도와주려고 만난 거고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가 있는데, 나쁜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같이 이끌어주면은 그에 맞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난 게 아닐까. 네. 3번 분들과 상대방은 서로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일단 전생 카드도 이렇게 봤는데 두 분 다 성정이 굉장히 세세요. 세시고 되게 멋있는 분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한 자리 좀 하셨을 것 같고
어쩌다가 그때 이제 두 분을 잃게 돼서, 서로를 잃게 돼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뭔가 의리로서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힘든 시기에 이끌어주는 그런 동료 그리고 인생의 뭔가 동반자로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금전이 많이 힘들거나 상대방이 금전이 힘들다면은 앞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금전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일상생활이 이제 귀찮을 정도로 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명예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명예와 인기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금전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만 잘 견뎌내신다면 곧 큰 돈 만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 자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잖아요. 서로 이렇게 복되고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난 사이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네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 어떤 인연인가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연애를 포기했고 결혼을 포기했고 사랑을 포기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 했을 때 이분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을 원동력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만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고 항상 기도해 왔고, 그 하늘에 이제 내려달라고, 소울메이트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분을 보내준 그런 기운이 보여요. 이 두 분이 전생에 어떤 식으로 만났고 그로 인해서 이 생에 이렇게 엮이게 됐나 이렇게 뽑았을 때 저스티스 카드가 떴어요. 두 분이 좀 정의로운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법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남자분 쪽이 더 되게 거의 탈인간급으로 능력이 있었고 힘이 셌고 파워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여자분 쪽이 생업으로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일을 뜻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게요, 이게 법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을 수도 있어요. 뭐 친척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아무튼 굉장히 가까웠고 끈끈한 사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이 생에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붙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온 게 아닐까. 전생 자체에서도 보면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각자의 일에서 충실하고 성실히 살아온 그런 분들로 보이고,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때도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였을 것 같거든요. 한 분이 너무 지나치게 우울해지거나 인생이 파탄이 났을 때 회복시켜주고 다시 밝음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 생에도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필연적으로 데스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완전 무너진 거죠, 인생이.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때에 이렇게 다시 이제 도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만났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분과 여러분들은 소울메이트로 이렇게 엮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고, 이 관계가 약간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내가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더 믿음을 가지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딩이 일부러 제가 전생까지 이렇게 뽑아본 이유가 전생과 연결해서 이 생에 왜 만났는지 이렇게 이어간다면은 충분히 그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망치려고 만난 사이는 분명 아닌 걸로 보이고, 전생 카드에서도 서로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힌 관계로서 좋은 영향만 이렇게 끼치는 그런 관계였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서, 상대방이 조금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저 사람이 온전히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겠고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소울메이트 카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이 은연중에 내가 하늘에 요청했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나를 도와주려고 내려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인연으로 엮인 거는 확정된 것 같은데, 나에게 할 행동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할 행동들이 이렇게 봤을 때 다 좋아요. 스트렝스 카드도 뜨고 이게 마음도 굳건하고 좋은데, 세븐 오브 소드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 카드를 뽑아서 왜 이런 카드가 떴는지,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확신을 안 주더라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백할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놔줄 그런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길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이유를 한번 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한 분이 사랑을 포기했고 연애를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 확신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지난 연애 상처, 트라우마가 다시 반복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버림받을까봐, 나를 떠날까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의 환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사람으로서 다가오더라도 도움을 많이 주더라도 항상 내면에는 근본적인 인간 혐오로 인해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엿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난 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환멸, 독신주의 이런 식으로 염세주의적으로 많이 빠지셨더라면 그 마음이 미래의 나를 ಘ갉아먹어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도, 도와주려는 의도, 그리고 강력히 여러분들과 연결되려고 다가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카드 흐름은 보여요. 상대방의 행동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일 거고 강력하게 이끌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그냥 다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나는 그렇게 염세주의적이지 않다. 연애 생각도 있었고 내가 평생 독신주의자로 살 거야 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 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은연중에 난 결혼이란 존재를 부정한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좀 그런 굉장히 냉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좀 나중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 냉소주의의 이면에 그 또 다른 면은 내가 기반이 잡혀있지 않아서, 재정이 확실치 않아서, 순탄치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책임질 수가 없다. 오히려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냉소주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면에는, 무의식에는 내가 기반이 확실치 않은데 두렵다. 내가 기반이 확실하고 뭐 직업이 탄탄하고 미래가 보장돼 있을 때 내 옆에 사람도 책임질 수 있는 거지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진다 뭔다 하면서 내 옆 사람 인생까지도 파탄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냉소주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만 잘 튼튼해진다면, 기반만 잘 튼튼해진다면 관계를 무책임하게 떠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이나 기반이 힘드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재정과 기반이 튼튼해지고 괜찮아질지 좀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3개월, 6개월, 1년. 이제는 흐름이 너무 좋게 들어와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3개월 안에도 내가 어디에 뭐 이력서를 넣던, 취직을 준비하던 그게 이렇게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6개월 뒤에는 무조건 내가 재정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분들과 이렇게 좋은 유대를 가지고 꾸려 나갈 걸로 이렇게 보이고 회사 생활에서도 자체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다닐 수 있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3개월 안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재정적으로 여태 안 풀렸고 기반이 안 닦여 있더라면 내가 소속될 수 있는 곳,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분명히 도래하고요. 6개월 뒤에는 그 속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만 잘 극복하신다면 이 카드가 무색할 정도로 두 분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관계가 단단해지고 지키기 쉽다 라는 거를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기반이 안 닦여서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시면서 나는 잘 풀릴 거고 대박이 날 거야. 나는 언젠간 성공할 거야. 나는 언젠가 잘 될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되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면은 항상 당신은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반이 안 되더라도 사랑은 해도 되는 거고 당신이 기반이 안 잡혀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대게 할 거고 함께 할 의향이 있다. 기반이 지금 안 잡혔더라도 함께 하다 보면은 당신이 그대가 나보다 더 잘 될 날이 분명 올 것이고
잘 되다가도 거꾸러지면 내가 다시 잘 돼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주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희망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실제로도 한 명의 인생이 꼬꾸라지면 다른 한 분이 일으켜 세워주고, 다른 한 분이 운이 안 좋아서 나락으로 빠지면 다른 한 분이 필연적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운명이고 그러려고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이유를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이끌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만난 관계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자존감이 완전 박살났을 때, 인생이 완전 패배자인 것 같고 모든 게 안 풀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괴롭힘을 주고, 지난 연애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아무리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도 인정받지 못하며 조롱당하고 모함받았어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자존감이 박살나고 괴로움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귀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대방은 막 사랑을 좀 은연중에 표현했을 수도 있고 대놓고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열성이 넘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했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은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나쁜 일을 겪게 되면 다 내 업탓이야, 다 내 탓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생에 잘못을 했나 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 그냥 합리화 시켜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난 그래도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스로를 모함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래서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상대방이 구원자로서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지은 카르마보다도 더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전쟁 시대 같은 경우도 공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의 업인데 공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공업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이 되고 아프고
거의 희귀난치병 같은 존재이잖아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내가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업까지도, 그런 잘못까지도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좀 몰아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함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함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그래, 왜냐면 나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고 납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겪으면은 싹 다 잊어버리는 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다, 예, 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주위에서 힘들게도 했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내가 만든 여러 가지 상념으로 인해서 나를 벌주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나타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열성적으로 빠져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열망이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티를 얼만큼 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원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쩌면 이 관계는 좀 여러 명의 이제 후보, 썸남, 썸녀로서 어장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이성 중 한 명, 많은 그런 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중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관심이 이렇게 동전이 많은데 이분에게 이거를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온전히 쏟지 않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주는 그런 썸 단계였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썸의 관계, 어장의 관계를 끝내고 더 행맨카드,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 한 사람에게만 나는 올인을 하겠다. 라고 의지를 내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행동은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종속이 되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생에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왜 만났는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였을 것 같거든요. 뭔가 대중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대중들에게 선망받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아름답고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런 존재였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못다한 사랑을 이 생에 다시 옮겨와가지고 상대방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상황,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그 상황이 한이 되어서 하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없고 힘든 시기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생에는 여러분들이 워낙 인기가 많고 바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될 정도로 누군가에게 이미 임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명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그 대중이 나에게 비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나를 못 믿겠고, 이런 상황에 고백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에
상대방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속삭이러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생에는 5번 분들이 내가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케어해야 하는 일, 그런 게 많아서 상대방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었고, 그럴 여유나 상황이 안 되었더라면, 지금은,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하필 이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참 짓궂은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실타래가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라는 말이 좀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한 것보다 전생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받았고 또 대중을 상대로 선망받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힘들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근본 영혼은 원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네, 그러려고 인생에 이렇게 엮인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썸이나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끝을 내고 이렇게 행맨 카드가 뜬 걸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유부남, 유부녀 카드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이이더라도 동거라던가 약간 한 분에게만 이렇게 올인해서 가족의 형태로서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제안한다던가 동거를 제안한다던가 서로 이렇게 같이 동거나 결혼이 안 되는 사이일지라도 24시간 밀착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런 면에서 여태 좀 애매모호했고 힘들었고 이 관계가 뭔지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는 그런 관계는 벗어날 수밖에 없고 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 잡힌 존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비로소 완성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서는 읽힙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전생에 그랬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의 사람이었는데 이 생에 이렇게 세상에 비참하게 나뒹굴어진 것 같이 세상이 날 버렸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는 나쁜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가 있는데 나쁜 시기에 이렇게 좀 많이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박살 날수록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박살나고 다시 태어나려는 찰나에 이분이 나타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걸로 보이니까요. 이분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이분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의 사랑이 거짓이 한 톨도 없다는 거를 오늘 리딩으로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리딩 결론은 이분은 여러분들의
희망 없는 삶에 희망을 주고자 이렇게 나타난 그런 분으로 결론 지으면 될 것 같네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